이제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저희가 소스 코드를 보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그러니까 소스를 보기 이제 편하도록 이제 웹에 소스 코드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때 배웠던 버추얼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큼직한 데이터 구조가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슈퍼 블락, 아이노드, 덴트리, 파일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각 필드나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마다 이제 그 함수 포인터를 이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 포인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리눅스 4.4 이제 커널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 허전 커널 버전에도 이제 의미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번호가 총 이제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제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번호는 이제 메이저 번호라고,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제 넘어가는 번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 마이너 번호가 한 10 넘어가서 이제 15, 16, 19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메이저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 번호를 충분히 올렸다고 이제 판단할 때 이제 메이저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고, 이제 마이너 번호에는 이제 두 번째 번호는 이제 마이너 번호를 의미하는데, 마이너 번호는 이제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안정 이제 스테이블 버전하고 이제 개발 버전, 베타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개발 버전은 이제 홀수 번호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아직 불완전한 코드이거나 이제 실험적 성격이 있는 이제 코드일 때 이제 홀수 번호의 마이너 번호를 붙이고, 이제 짝수는 보통 안정 번호에 이제 붙이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리눅스를 많이 쓰고 하니까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버그가 이제 계속 생길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면은 버그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쓸 때 보통 이제 커널은 잘 건드리지 않아서 이제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 버전은 이제 업무에 써도 충분할 정도로 안정성을 갖춘 이제 커널을 의미하고, 이때는 이제 짝수 버전으로 이제 리리즈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3번째 번호가 있는데, 이 3번째 번호는 이 마이너 번호에서 이제 만약에 버그가 생겼을 때 이제 패치를 주기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몇 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패치가 이제 몇 번이 있었는지를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10번, 10이다 하면은 이제 4.4.0에서 이제 총 10번의 이제 패치 픽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리눅스 버전은 이제 4.4 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4.4 버전은 이제 롱텀 메인테니너스 커널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게 그 리눅스 커널에도 이제 보시면은 LTS라고 붙은 게 있어요. 이게 그 계속 그 커널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해준다는 뜻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옆에서 봤듯이 이 패치 번호가 계속 올라가요. 이제 계속 이제 버전이 이제 최신 버전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 롱텀 메인테너스가 이제 붙은 이제 커널은 버그가 최신 버전에서 버그가 발생해도 옛날 버전에도 똑같이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옛날 버전에도 패치를 해주는 그런 커널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LTS 버전을 사용을 저희는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LTS 버전을 사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4.0 버전은 이제 3.19 버전에서 이제 다음 이제 릴리즈된 버전인데, 그럼 3.19에서 그렇게 4.대 버전으로 올라온 만큼 이제 큰 변화는 없고요. 투표를 통해서 이제 4.대 버전으로 릴리즈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3.대 버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리눅스의 기본 파일 시스템이 EXT라는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EXT3 파일 시스템을 썼는데 이제 EXT 또 약간 이제 개량된 EXT4 파일 시스템을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EXT 파일 3 시스템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EXT3 파일 시스템이 4로 이제 바뀐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정도로 이제 리눅스 4.4의 커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깃으로 받으셔도 되고 저기 커널 홈페이지에 가서 받으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일반 에디터로 이제 코드를 보면은 코드를 이제 함수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 URL에 들어가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 들린이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소스트리 검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이 이제 버전별로 검색이 가능해서 여기 왼쪽 탭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버전이 5점대 버전인데 5점대 버전부터 아마 처음 버전이 2.6 버전일 거예요. 여기 2.6부터 현 최신 버전 5점대 버전까지 아무 버전이나 이제 선택을 해서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코드 디렉토리가 여기 오른쪽 흰색 화면창에 나오게 되고 이제 코드를 찾다가 이게 변수 이름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함수 이름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조체 이름이 이제 어떤 그 구조체 이름으로 구조체 정의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드를 찾다 보면은 코드를 보다 보면은 함수 이름에는 다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함수 이름이나 구조체 이제 선언된 이름이나 이런 거에는 링크가 걸려져 있어서 그걸 클릭을 하면은 그 함수 정의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 그런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사이트를 이제 에디터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이제 오픈, 리드, 라이트와 같은 이제 시스템 콜을 이제 파일 시스템이나 물리 매체 종류와 상관없이 동작하게 해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XT4 파일 시스템을 쓰고 이제 수업에서 이제 그 뒤에 다루게 될 파일 시스템 중에 로그 스트럭처리드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그 파일 시스템은 또 EXT4 파일 시스템이랑은 다른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이제 EXT4 파일 시스템은 옛날 이제 하드 디스크가 존재할 시절부터 이제 있었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로그 스트럭처리드 파일 시스템은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그 스토리지로 사용되고 나서부터 이제 좀 더 하드 디스크보다는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최적화된 파일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존재를 하냐면 파일 시스템의 같은 경우에는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션은 다 똑같아요. 오픈 리드 라이트는 다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구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은 모든 파일 시스템이 똑같은 반면에 이제 그 파일 시스템의 이런 리드나 라이트하는 내부 동작은 다 달라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이런 리드 라이트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네릭한 레이어라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크 매체도 뭐 하드 디스크인지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인지 아니면 뭐 플로피 디스크인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상관없이 다 모두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게 버추얼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이제 C 언어로 이제 커널이 C 언어로 구현되어 있지만 이게 객체 지향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구현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함수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제 오버로딩을 구현하는데 그 파일 시스템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리드, 라이트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 C++이나 자바를 하면은 이제 오퍼레이션 이제 메소드들을 오버로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 동일해요. 파일 시스템마다 각자의 메소드가 리드, 라이트를 하는 메소드가 있고 그거를 이제 다 오버로딩해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리드 시스템 콜의 콜 체인인데 리드 시스템 콜은 이제 ksys 리드라는 거를 불러요. 그럼 여기 밑에서 이제 vfs 리드라는 이제 시스템 콜을 부르고 이 vs 리드 시스템 콜은 이제 콜 리드 이터라는 함수를 불러요. 그럼 이 함수 내에서는 다음 걸 어떻게 부르느냐 보면은 이제 파일이라는 스트럭처에 이제 f_op는 이제 파일의 오퍼레이션을 이제 의미하는 구조체인데 이 파일 오퍼레이션즈는 이제 함수 포인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일 op에 리드 이터라는 함수 포인터를 불러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함수를 부르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예, 파일 시스템마다 각자가 리드 이터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 오버로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제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VFS 오브젝트에는 이제 총 크게 4가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수업에서 배우셨듯이 이제 슈퍼블락과 아이노드 그리고 파일 그리고 텐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블락은 이제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디스크립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노드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이제 디스크립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이제 아이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일 시스템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게 이제 슈퍼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에도 이제 권한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노드는 파일에 대해서 퍼미션이나 타임스탬프, 언제 파일을 열었는지 이런 것과 이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디스크에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노드는 이제 유니크한 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파일과 이제 연계를 지을 때 이 번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노드는 이제 번호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서 나온 리드 시스템 콜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하나의 파일을 이제 커널 내부에서 이제 상징하는 구조체예요. 그래서 이제 열린 파일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파일에서도 이제 리드라이트를 하거나 이제 하면 리드라이트를 하거나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면은 이제 파일 포인터가 존재해서 그 파일 포인터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거는 현재 파일 내에서의 그 위치예요. 어디까지 작업을 했고 그런 위치인데 그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현재 이제 파일에서 포인터를 들고 있는 이제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등등으로 여러 가지 열린 파일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트리는 이제 디렉토리 엔트리의 이제 줄임말인데 이제 디렉토리 엔트리에 대해 이제 파일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제 파일 패스도 루트에서 홈에서 테스트라는 디렉토리에 테스트라는 A라는 파일이 있으면은 그 경로가 있잖아요. 그 경로마다 하나씩 이제 텐트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디렉토리 경로에 대한 아니면 디렉토리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이노드 번호와 이제 그 이름, 패스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블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 설명을 하자면은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인데 이제 파일 시스템 전체를 이제 슈퍼블럭이 약간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은 보통 파일 시스템과 슈퍼블럭은 보통 1대1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하나가 이제 슈퍼블럭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 슈퍼블럭을 토대로 이제 여러 아이노드를 찾고 아이노드를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을 찾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체는 이제 리눅스 소스상에서 이제 include linux fs.h라는 이제 디렉토리에 있고 이거는 되게 제네릭한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왜냐하면 이제 VFS가 되게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VFS에 나오는 네 가지 구조체 전부 다 이제 특정 파일 시스템이나 뭐 특정 물리 디바이스에 이제 국한되지 않게 이제 다 제네릭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모든 파일 시스템이 가지는 이제 공통 정보만을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다른 이제 각자 개별적인 파일 시스템이 구현을 할 때 공통적인 부분은 이 슈퍼블럭 같은 이제 VFS의 데이터 구조가 갖고 있지만 각자 개별적인 파일 시스템이 다 다르다 보면은 개별적인 정보를 가져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파일 시스템은 이제 각자의 이제 슈퍼블럭 관련 구조체를 따로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슈퍼블럭 VFS 레이어에 존재하는 구조체들은 슈퍼블럭과 같은 구조체들은 이제 다 이제 공통적이거나 제네릭한 이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자 파일 시스템마다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파일 시스템마다의 또 구조체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런 이제 각자 파일 시스템에 대한 관련 구조체는 이 슈퍼블럭 구조체 멤버 중에 이제 s_fs_info라는 이제 필드가 있어요. 얘는 그냥 보이드 포인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각자 파일 시스템의 개별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ext4 파일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ext4 파일 시스템은 이 슈퍼블럭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만 또 따로 ext4_sb_info라는 ext4 파일 시스템만의 슈퍼블럭 구조체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구조체를 이 슈퍼블럭의 s_fs_info 필드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이제 공통적인 정보나 이제 파일 시스템의 개별적인 정보를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거를 파일 시스템의 개별 구조체로 변환하는 매크로가 존재해요. 이제 C++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론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입 캐스팅을 하잖아요. 커널도 이제 OOP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타입 캐스팅 하는 이제 매크로가 존재해요. 그래서 ext4 파일 시스템의 경우 이 대문자로 된 ext4_sb 매크로를 사용해서 이제 제네릭한 이제 데이터인 이제 슈퍼블럭 구조체를 넣으면은 이 ext4 파일 시스템에 이제 그 슈퍼블럭 구조체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슈퍼블럭에 이제 멤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다 보이는데 하나하나 대표적인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s_list라는 게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슈퍼블럭의 리스트예요. 슈퍼블럭도 이제 여러 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시스템에도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개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_block 사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읽는 그대로 이제 바이트 단위의 블록 크기.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필드에 존재하고 네 번째 필드 존재하고 이제
m 언더바 맥스 화이트는 최대 이 파일 크기예요. 이게 아마 파일 시스템이 지원하는 아마 최대 파일 크기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 S 언더바 타입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파일 시스템 타입.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블락은 제네릭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슈퍼블락인지에 대한 정보는 이제 누군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여기 개별적인 필드에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구조체를 통해서도 이 파일 시스템이 어떤 타입인지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즈라는 이제 구조체를 하나 들고 있는데 얘는 이제 슈퍼블락의 함수 포인터 모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 이제 함수 포인터로 돼 있어서 이름밖에 없는 애들이고 이제 각자 파일 시스템이 얘를 개별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체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파일 시스템마다 다른 이름은 똑같지만 내부는 이제 다른 함수들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S 언더바 카운트는 이제 슈퍼블락 선조 횟수를 나타내고 이제 S 언더바 루트라고 있는데 이게 덴트리 구조체로 나와 있죠. 이게 루트 디렉토리를 상징하는 그런 구조체예요. 그래서 디렉토리 마운트 지점을 의미하고 그 루트 디렉토리를 그 현재 파일 시스템에 마운트를 하게 되니까 이게 마운트 지점이 되는 거고 또 아이노드 리스트를 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슈퍼블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노드 리스트를 들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이드 포인터로 S 언더바 인포로 특정 파일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마다 각각 다르게 여기에 자기의 구조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시뿔뿔처럼 타입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퍼블락 오퍼레이션즈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슈퍼블락을 이제 뭐 동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 포인터들이 있는데 얘는 어떤 이제 함수 포인터들이 있나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슈퍼 언더바 오퍼레이션즈라는 이제 이 구조체는 슈퍼블락과 마찬가지로 제네릭한 이제 인터페이스라서 이제 함수 포인터만 제공을 해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마다 관련 작업, 뭐 아이노드 쓰기나 아이노드 디스크의 아이노드 쓰기나 뭐 아이노드 지우기 같은 이런 작업은 파일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마다 각자의 슈퍼 오퍼레이션즈 함수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제 각 파일 시스템에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각 파일 시스템마다 다른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함수 이제 슈퍼 오퍼레이션즈 함수 포인터 중에 write 언더바 inod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각자가 알아서 구현하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ext4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ext4 언더바 write 언더바 inod라는 함수를 구현을 직접 해서 이 함수 포인터에 넣어주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슈퍼블락의 그 오퍼레이션즈를 하는 이제 함수 포인터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봤듯이 이제 C 언어 배울 때처럼 봤듯이 함수 포인터들만 모아져 있고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인터페이스만 저장이 돼 있어요. 이런 인터페이스만 저장이 돼 있고 몇 개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alloc inode라는 함수가 있는데 맨 위에 이거는 이제 지정한 슈퍼블락 안에 새로운 아이노드 객체 생성 및 초기화를 담당하는 이제 함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이거를 생성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포인터로 만들어둔 거고 디스트로이 아이노드는 이제 아이노드를 할당 해제한 그리고 라이트 아이노드는 지정한 아이노드를 디스크에 기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크 언더바 fs는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디스크상의 파일 시스템과 동기화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 시스템마다 작성을 해서 이제 여기다 함수 포인터에다가 넣는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노드 안에 이제 구조체를 볼 거예요. 아이노드는 수업 때 배웠듯이 파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파일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뭐냐 하면은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파일에 대한 소유자가 누군지, 이제 파일에 대한 작동 문제가 뭔지, 리드 올리는지 아니면은 라이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파일의 형태가 뭔지, 바이너리 파일인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인지, 아니면은 이 파일 아이노드에 이제 번호 아까 들었듯이 번호가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이 번호가 이제 파일과 연결이 되는 건데 아이노드 번호 이런 거를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노드를 생성을 하고 리눅스에서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노드를 생성을 하고요. 보유한 아이노드 번호를 통해 이제 식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체는 이제 어디 있냐면은 아까 슈퍼블락과 마찬가지로 include linux fs.header 파일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은 바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VFS 레이어 구조체이기 때문에 제네릭한 구조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파일 시스템의 공통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여기도 이제 슈퍼블락과 마찬가지로 파일 시스템마다 아이노드를 이제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모든 파일 시스템에서 공통되는 정보만 담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각자의 아이노드 구조체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ext4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아이노드도 같지만 ext4 언더바 아이노드 언더바 info라는 구조체랑 ext4 언더바 아이노드라는 구조체, 아이노드가 총 3개인 거죠. 이렇게 총 3개를 가져요. 그래서 아이노드 언더바 ext4 언더바 아이노드 언더바 info 붙은 거는 이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아이노드 ext4용 아이노드이고, 이제 info가 붙지 않은 거는 이제 디스크에 저장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아이노드 구조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별적인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이제 개별적인 구조체를 두 가지를 추가로 가지고 추가로 여기 공통적인 아이노드 스트럭처를 가져서 각 파일 시스템은 총 3개의 아이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총 3개가 있으니까 이제 타입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현이 어떻게 돼 있나 볼 필요가 있어요. 구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의 디스크에 저장되는 이제 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되는 아이노드 ext4용 아이노드를 살펴보면은 이름은 이제 ext4 언더바 아이노드 언더바 info인데 이게 OOP의 약간 상속의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상속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아이노드 그냥 일반적인 아이노드 구조체가 최상위 이제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부모이고, 그거를 이제 이제 상속받는 이제 구조체가 만약에 ext4 언더바 아이노드 언더바 info라는 구조체라고 하면은 이 상속받는 구조체는 이제 부모 구조체인 아이노드 구조체를 이제 포인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인베디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안에 통째로 가지고 있어요. 통째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C++의 상속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아이노드에서 이 ext4 아이노드에서 일반적인 아이노드로 가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C의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이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제 아이노드에서 밖에 있는 이제 자식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ext4 언더바 아이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커널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컨테이너 오브라는 이제 매크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C 언어의 스트릭을 사용해서 이제 자기를 감싼을 구조체의 포인터를 가리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한테는 이제 이 아이노드에 대한 이제 포인터밖에 없는데, 이 제네릭한 아이노드에 대한 포인터밖에 없는데, 이것을 상속받은 제 ext4 아이노드 구역체를 가리키고 싶으면은 이 컨테이너 오브라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식에 대한 이제 포인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ext4 바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ext4 언더바 i라는 매크로가 이제 컨테이너 매크로를 사용해서 이제 타입 변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제 OOP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상속 같은 개념도 사용하고 타입 캐스팅, 타입 변환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고요. 아이노드의 이제 필드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노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노드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노드가 속하는 이제 슈퍼블락 리스트, 슈퍼블락에 이제 아이노드가 속한 슈퍼블락은 여기 밑에 아이노드 언더바 SB가 있고 전체 슈퍼블락 리스트를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블락 리스트도 들고 있고 이제 디렉토리 항목 리스트, 엔트리 리스트 들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i 언더바 i 넘버라고 아이노드의 고유한 번호가 이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 i 언더바 사이즈로 이제 파일에 대한 정보, 파일의 그 크기, 그리고 블록 단위 크기, 그리고 접근 권한 i 언더바 모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아이노드 오퍼레이션즈, 이제 아이노드 구조체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이제 오퍼레이션이 또 이것도 존재합니다. 슈퍼블락과 마찬가지로 아이노드 오퍼레이션즈도 이제 제네릭한 함수 포인터만 들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시스템 관련 작업, 이제 아이노드 생성이나 아이노드 만드는 거나 삭제 같은 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VFS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함수 포인터를 이제 부르는 방식으로 각 파일 시스템에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일 시스템마다 여기 아이노드 오퍼레이션 이제 cre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ext4는 ext4 언더바 create라는 이제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 함수 포인트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노드 이게 함수 포인터들인데, 여기서 어떤 것, 이제 대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cre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이노드 create라는 함수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정한 디렉토리에 이제 접근 모드 두 번째 인수 보면은 이 덴트리를 넣고 모드를 넣거든요. 이런 이제 인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노드를 생성하는 함수고, 이름을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링크 이런 거는 이제 수업 때 배웠듯이 하드 링크나 뭐 소프트 링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드 링크나 소프트 링크, 링크를 만드는 이제 함수가 있고, 언링크는 이제 지정한 아이노드를 제거하는 것, 또 심 링크는 지정한 파일에 대한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는 오퍼레이션즈, 메이크 디렉토리는 이제 디렉토리 생성, 리무브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제거와 같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오퍼레이션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덴트리인데, 덴트리는 디렉토리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토리의 아이노드와 이제 파일 패스, 이제 디렉토리의 뭐 파일 하이어라키나 아니면 이런 파일 패스 등을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 패스가 이제 루트에 MNT에 CD롬에 뭐 fu 같은 이제 파일 패스가 있다면은 디렉토리가 각각 이제 루트 디렉토리, MNT 디렉토리, CD롬, 그리고 파일 fu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이제 덴트리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이노드 번호와
파일의 이름을 연결해주는 객체고요. 또 제 파이 스트럭처는 어디 있냐면은 include linux tcache.h라는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 수업 때도 배웠듯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디스크에 저장되는 자료 구조가 아닌데 이제 디스크에는 자료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메모리에만 존재하는 구조체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디렉토리 패스에 대한 이제 정보는 메모리에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디스크에는 아이노드가 있어서 그 아이노드만으로 디렉토리 패스를 이제 알 수 있는데 디렉토리를 이제 청주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캐시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디렉토리를 빨리 찾기 위한 거나 아니면 디렉토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텐트리가 존재를 하고 이제 디스크에 저장되는 자료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텐트리의 이제 필드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D 언더바 아이노드라고 텐트리에 해당하는 아이노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텐트리에 이제 D 언더바 페런츠에서 텐트리의 상위 객체 상위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고요. 이제 D 언더바 네임에서 텐트리의 이름 그리고 D 언더바 카운트 사용 횟수 이런 카운트가 이제 계속 껴있는데 이거는 그 커널에서 메모리 이것도 다 이제 메모리를 할당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메모리 할당 해제를 관리를 하려면 이제 카운트로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 카운트를 하나 올려주고 사용을 안 할 때 카운트를 하나씩 내려주는데 이제 카운트가 제로 하나하나 이제 프리를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가 제로가 될 때 이제 이 메모리 이 텐트리나 이제 일반적인 커널 구조체가 이제 할당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일드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부모 텐트리를 가지는 텐트리 리스트 이제 그 디렉토리는 이제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리 구조를 생각하시면 편할 거고요. 서브 디렉토리 그래서 해당 텐트리의 자식 텐트리 리스트를 또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슈퍼블락의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텐트리도 이제 VFS의 제네릭한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 포인터를 다른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FS가 특정 파일 시스템에 문제는 이거는 이제 텐트리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디스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메모리에서 이제 디렉토리를 관리하려고 이제 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른 파일 시스템 그 구조체와 다르게 VFS의 구조체와 다르게 이제 파일 시스템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텐트리가 인메모리 자료 구조이기 때문이고 아까 봤듯이 이제 그 슈퍼블락이나 아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마다 이제 특정한 자기의 이제 구조체를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자기의 그 파일 시스템마다의 자료 구조를 가지지 않고 이제 제네릭한 텐트리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텐트리 언더바 오퍼레이션즈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D 딜리트 여기 봤을 때 여기 D 언더바 카운트가 이제 커널 오브젝트의 이제 올로케이션이나 이제 프리를 할 때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값이 이제 자기가 사용을 마치고 커널 내부에서 이 구조체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이 카운트를 하나씩 내리게 돼 있는데 이게 0이 돼 있을 때 이제 텐트리가 이제 삭제가 돼요. 근데 텐트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엮여 있잖아요. 아이노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노드도 있고 이제 자기 부모 텐트리도 있고 자기 자식 텐트리도 있고 자기 형제 텐트리도 있는데 자기를 바로 삭제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함수로 이제 따로 만들어서 삭제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자료 구조들을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compare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두 파일의 이름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한 디렉토리에 똑같은 파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런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구조체를 이제 알아볼 텐데 이거는 프로세스가 연 파일을 표현하는 구조체예요. 그래서 이제 열린 파일을 메모리상에 나타낸 것이고 이제 보면은 이제 파일을 열 때 먼저 리드 라이트를 하기 전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때 오픈을 할 때 이제 오픈 시스템 콜에 의해서 이 파일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일 스트럭처가 이제 iNode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파일을 다 썼으면 이제 클로스 시스템 콜을 부르잖아요. 이때 이걸 부르면은 이 스트럭처가 이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파일에 대해 여러 개의 파일 객체가 존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리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연 파일을 메모리상에서 커널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려고 들고 있는 메모리 구조체이기 때문에 디스크에 저장이 되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온디스크 자료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얘도 벤트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자기의 특정한 이제 파일 구조체를 가지진 않아요. 벤트리처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구조체이고 여기가 어떤 필드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럭처 패스라는 게 패스 스트럭처라는 게 있는데 이제 파일의 패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제 파일에 해당하는 엔트리나 이런 정보들이 다 담겨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파일 오퍼레이션즈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얘는 인메모리 데이터라서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각자 파일 스트럭처를 가지진 않지만 특이한 파일 스트럭처를 가지진 않지만 또 역시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리드 라이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이제 따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파일 포인터를 함수 포인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얼로케이션, 디얼로케이션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카운트라는 이제 파일 객체의 사용 횟수를 들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될 때 이제 이 파일 스트럭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래그는 이제 파일을 열 때 사용한 플래그, 리드 온리인지 뭐 이런 그런 게 들려 있고 여기도 접근 모드 그리고 파일 오프셋은 그 파일을 열었을 때 리드 라이트를 하면은 파일마다 하나씩 파일 포인터가 존재해요. 그래서 파일의 맨 처음을 열면은 이제 포인터가 맨 처음으로 돼 있는데 이제 리드를 하고 뭐 파일이 100바이트인데 뭐 4바이트만 리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일 포인터가 그 4바이트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 포인터가 이제 있고 거기서 또 읽으면은 또 그 4바이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파일 포인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동작을 위해서 이제 파일 오프셋을 들고 있고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즈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표준 리눅스 시스템 호출의 기초인데 이것도 이제 함수 포인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별로 자체 함수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범용 함수가 존재하지만 이제 자체 함수도 구현이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리드 라이트가 파일 시스템마다 다르긴 한데 비슷비슷할 때도 있고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리드 라이트가 다 다르진 않고 리드는 똑같지만 라이트만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구현할 필요 없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은 범용 함수가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체 함수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포인터 필드를 보시면은 파일의 함수 포인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함수 포인터들 모음이 있는데 이게 다 꼭 구현해야 되는 그런 리스트는 아니에요. 이게 꼭 구현해야 되는 함수 포인터들이 있고 이제 옵션으로 존재한 함수 포인터들이 있는데
옵션으로 존재하는 거는 이제 꼭 구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주석에 써 있으니까 그 데이터 스트럭처 그 파일 코드에서 볼 때 주석을 한번 잘 보시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모든 함수는 반드시 기원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어떤 게 있나 보면은 그 파일 포인터 모음 그 함수 포인터 모음인데 여기서 lseek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봤듯이 파일에는 파일 포인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파일 오프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정한 값으로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파일 포인터가 100바이트 파일에서 4바이트에 오프셋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50바이트로 바꾸겠다 뭐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리드 라이트 시스템 콜이 있는데 리드는 이제 파일의 오프셋 플러스 카운트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서 버퍼에 저장, 얼만큼 읽을 것인지, 파일 오프셋에서 어느 바이트, 얼마만의 바이트만큼 읽을 것인지를 이제 그런 동작을 하는 함수이고, 라이트는 파일의 오프셋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쓸 것인지, 이제 간단하죠. 이렇게 함수 포인터가 존재하고, IOCTL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 일반 파일을 사용할 일반 텍스트 파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파일을 사용할 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장치,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할 때 쓰는 건데 파일 시스템에서는 딱히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하드웨어를 할 때 이제 하드웨어마다 이 IOCTL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하드웨어에 직접 그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그 디바이스도 이제 리눅스에서는 하드웨어도 다 파일로 이제 커널 내부에서는 파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파일로 사용을 하려고 이제 VFS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도 똑같이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잠수는 파일 객체를 새로 만들고 해당 아이노드와 이제 연결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함수이고요. 플러시는 열린 파일의 참조 횟수가 줄어들 때마다 VFS가 호출해서 아마 이거는 디스크에 쓰는 걸 거예요. 그리고 릴리즈는 이제 파일 참조가 사라질 때 아까 말했듯이 카운트라는 이제 필드가 있는데 이것이 0이 돼서 이제 이 구조체를 해제해야 될 때 이제 이게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타입이란 게 있는데 이게 슈퍼블락에서 나왔을 거예요. 슈퍼블락 보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 타입이라는 이제 S 언더바 타입이라고 파일 시스템 타입에 하나의 필드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커널에서 파일 시스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자료 구조로 이제 이 해당 파일 시스템의 정보를 나타내요. 어떤 정보를 들고 있느냐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의 이름 그리고 슈퍼블락 읽기 및 종료 하는 이제 함수 포인터를 들고 있고, 필드를 보시면은 여기 네임에 파일 시스템 이름 이제 ext4 파일 시스템이면은 여기에 ext4 파일 시스템의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고, 슈퍼블락 여기 슈퍼블락 필드에 자기가 이제 이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슈퍼블락의 포인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파일 시스템 타입은 이제 파일 시스템에 이제 특정 파일 시스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FS 마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커널에서 마운트 된 후에 이제 파일 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마운트가 어디에 되는지, 아니면 마운트 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운트 파일 시스템의 슈퍼블락에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드를 보시면은 여기 덴트리 루트 하면은 여기 마운트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파일 시스템 이름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의 슈퍼블럭을 여기에 포인터로 마찬가지로 들고 있고 또 이제 마운트 정보가 여러 가지 플래그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하나씩 열면은 이제 파일이라는 그 구조체가 하나씩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파일을 열면은 이제 누가 열었는지도 이제 이 주체가 있잖아요. 그 주체는 이제 프로세스가 열었는데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스트럭트 언더바 태스크 언더바 스트럭트라는 이제 태스크 스트럭트 구조체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파일을 여니까 이제 이 구조체 안에 이제 스트럭처 파일 언더바 스트럭처라는 구조체가 있어요. 이게 이 프로세스가 연 이제 파일들을 들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프로세스가 어느 파일을 열었는지는 이 구조체를 살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거를 지금 네. 아이노드가 네. 3개 중에 3개가 존재한다고요? 그게 파일 투가 블루이스 존재한다고 네. 어떻게 3개가 두 개? 그러니까 모든 파일 시스템마다 3개를 들고 있는 건지는 이제 잘 확실하진 않은데 ext4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아이노드,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노드인데 아이노드 하나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되는 데이터 구조가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노드는 디스크에 저장된 아이노드는 하나인데 그 아이노드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따로 이제 ext4만의 아이노드 구조체가 존재를 하거든요. 두 가지 말고 하나. 네, 요거 일반적인 아이노드 스트럭처. 그럼 저거는 그냥 스트로크 ext4 아이노드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냐면은 제가 3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ext4 언더바 아이노드 언더바 인포는 이제 자기 멤버로 이 아이노드를 들고 있어요. 요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요거까지 카운트해서 3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ext4 언더바 아이노드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노드 구조체를 상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얘 안에 이 아이노드 구조체가 있고 그리고 따로 이제 디스크에 저장되는 용도로 ext4 언더바 아이노드라는 구조체를 또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이노드 주요 멤버에서 네. 아이노드 리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 아이노드가 그 뭐 파일이 이게 그러니까 전체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 파일마다 하나씩 아이노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파일들이 같은 디렉토리 내에 있다면은 이제 아이노드를 이제 찾기 쉽게 이제 연결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링크드 리스트로 여러 개의 아이노드가 이제 그냥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